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 합격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30강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30강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 313페이지에 391번 문제부터 본격 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30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번 30강 수업은요, 생각보다 수업 시간이 많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 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또는 대통령령, 명령이죠. 이것과 관련된 재반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10문제를 풀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찰 구제법 파트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경찰 구제법 파트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그리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 그동안 경찰학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솔직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구제법 파트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일부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나와도 한두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2022년 제1차 3월에 있었던 시험에서 경찰 구제법은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왔죠. 행정소송법의 종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경찰 구제법 파트 여러분들 32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약 25문제에 해당하는 경찰 구제법 파트는 별도로 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경찰 행정과 법이라는 것이 절대 순수 행정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쉽지만 순수 행정법 판례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 행정법 판례, 뭐 토지 수용법, 뭐 국유 수면 매립,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경찰 작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건요, 경찰 구제법, 행정절차,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은요, 법률 조문 위주로만 공부하세요. 아마 구체적인 판례 문제는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조문 위주로만 반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경찰 구제법은 여러분들께서 해당 경찰 구제법에 해당하는 대표 4개 법률 조문 위주로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행정법 판례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조문 위주로만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구제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고 제 경찰학 카페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30강 수업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즉 경찰작용법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마저 풀이를 하고 이번 30강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13페이지 3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고요. 경직법과 경직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자, 책임이 있는 자죠. 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안날로부터 3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2번 지문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역시 X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실보상 여러분들 계속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법률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기관이에요. 그래서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전자지문은 맞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여러분 이 지문도 맞죠? 그런데 위원장은 경찰청장 등이 지명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문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여러분들 위원회의 위원 그 자체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공무원 위원은 지명, 민간 위원은 위촉하죠. 그러니까 위원 자체는 경찰청장 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은 상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지문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손실보상금은 현금 지급의 원칙, 일시불 지급의 원칙. 그래서 일시불로 지급하되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사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손실보상의 각각의 지문은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9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는 않는다. 보통의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의 실력 되시면 꼭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2번 볼게요. 자, 여러분 경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적절한 것 찾아야 되니까 다 살펴봐야겠죠. 보기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이것과 관련하여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소속 성명 밝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지문을 보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불심 검문은 여러분들 범죄 처벌의 목적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할 필요 없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겠습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변호인 조력권뿐만이 아니라 진술 거부권 역시 고지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거동불심자,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대한 합리적 판단. 그래서 여러분들 구호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응급의 구호를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지문도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번 지문도 앞에서 몇 번 언급이 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범죄 행위의 경고, 제지인데요.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각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경고를 해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경고를 하고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지라는 경찰상 즉시강제 있죠. 여러분들 이 제지는 언제 하여야 하느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명, 신체 이러한 부분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에 대한 위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가 끼칠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 제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기 3번 지문은요. 경고의 성격, 제지의 성격 이걸 여러분들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지라는 것은 뭔가 조금 더 그 제지의 사유가 조금 더 긴급하고 급박하여야 돼요. 그래서 우려가 명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3번도 자연스럽게 X가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인데요. 보기 4번에 보시면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이죠.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었죠. 현행범 또는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맞죠, 여러분? 두 번째,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 장구 사용 요건의 한 가지 사유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92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변별력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392번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3번입니다. 자, 여러분 393번 경직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옳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경직법 제11조의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법률 조문 규정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봅시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모두 설치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경찰서장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상금은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더라도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라는 하나의 절차가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유를 만족시킨다고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유,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야, 여러분 이 사람 판단해서 줄 수 있으면 줘야죠. 맞죠, 여러분? 다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함부로 나서면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 테러 범죄 예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당연히 보상 지급 대상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여러분들 어떤 위원회든 위원장 포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원은 전부 다 공무원 위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법률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고, 그러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대충 읽고 넘어가신 분은 이 문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도 매년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보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 경직법 제4조 보호조치, 경직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 여러분 이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는 도요, 아주 가끔 우리 경직법의 내용을 물어보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수단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조치 수단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단순한 경고, 그리고 2번은 억류 또는 피난 조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3번째는 경찰 공무원이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직접 조치. 이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 억류 또는 피난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 직접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이러한 천재, 사변 등등등등 엄청 많겠죠.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사고의 발생이 물건에 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여러분들 일단 경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경고를 했는데 그 사태가 일단 긴급해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억류 또는 피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억류 피난 조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하거나, 그건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하게하거나고 경찰 공무원이 직접 조치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은 경고, 니은은 억류 피난, 그리고 디귿은 직접 조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경직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에 해당하는 법률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수단 3가지. 1. 경고. 2. 억류 또는 피난 조치. 3. 경찰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직접 조치.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95번 문제 볼게요. 자, 395번 문제. 위해성 경찰 장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해당 경찰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당연히 O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검사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죠. 아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 장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전성 평가는 1번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평가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를 평가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출할 때는 어디에 제출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3번도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잘 읽으셔야 돼요.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30일 이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3개월 이내가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외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경찰청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외부 전문가가 제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기 4번은 주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의 국어 문제 성격도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96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396번입니다. 자, 경직법상, 자, 여러분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이에요.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여러분 이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직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긴급 출입, 예방 출입, 검색 출입,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이 출입. 여러분 출입은 어디에 하죠? 사람한테 출입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바로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여간에 불이 났습니다. 그게 뭐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새벽이든 여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까지 여관의 주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대가택적 출입 세 가지 내용 중에 긴급 출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급 출입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업이 끝난 상태에서 해당 가게에서 주인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 공무원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출입을 요구할 수는 있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예방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방 출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법률 조문에 의해서는 예방 출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실무 입장에서는 예방 출입의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솔직히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법률의 조문과 이론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방 출입의 경우에는 동의를 요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방 출입에서 경찰 공무원이 위험 방지를 위해, 위험 방지니까 범죄 예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관을 출입하는 경우, 여러분 긴급한 출입 아니잖아요. 예방 출입이잖아요. 당연히 경찰 공무원증 신분 증표해야죠. 자, 그리고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39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긴급 출입, 예방 출입, 검색 출입 이것과 관련된 목적, 출입 시간, 출입 장소, 상대방의 동의 유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반드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6번 문제는 경찰학을 조금만 읽었다면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96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397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직법상 불심 검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볼까요? 불심 검문 시 자, 고동수상자에 대하여 고동불상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때 여러분들 경찰관은 신분 증표해야죠. 그리고 소속 성명 밝혀야죠. 검문의 목적과 이유 말해야죠.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현장에서 불심 검문 시 질문할 때에는 여러분들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 없죠? 오죠. 그러나 임의 동행을 해서 경찰 관서로 왔을 때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자, 봅시다. 대상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동의 안 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없죠,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임의 동행과 관련해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임의 동행 시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39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8번 보겠습니다. 자, 398번 경찰관의 보호조치 경직법 제4조죠. 보호조치 가장 적절한 것. 자,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 신체가 아닌 재산에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주치자, 경찰관 보호조치의 대상자로 볼 수 없다? 여러분 주치자,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죠. 생명, 신체, 재산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업무 중에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 그러니까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거죠.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자, 이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어. 여러분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O입니까? X입니까? 형사처벌 가능하죠. 어떻게 처벌합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은 어디에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고 경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나오네요. 경직법을 적용하여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398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398번 문제도 무난한 문제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9번 봅시다. 자, 경직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아서 제정된 범인검거 등 보상자,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여러분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보상금 심사위원회, 경찰서까지 설치되죠.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 여러분들 어떤 지문이든 대부분 반드시가 들어가면 다 X죠.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 여러분들 보상금 지급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다음 여러분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에게는 회계연도 1년이죠. 회계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범인 검거에 있어서의 공로자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의 공로자가 복수예요. 2명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이런 것을 자세하게 따져봐서 배분, 즉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리고 이미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재차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99번의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신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A급은 아니지만 B급 정도의 수준으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 심도 있는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직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볼까요? 자, 여러분 경찰청장은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이러한 기관과 자료고한 국제협력 등을 할 수 있죠. 5가 되겠습니다. 경직법 제2조에 경찰의 직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X죠. 여러분들 제출하여야 한다죠. 참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어렴풋이라도 기억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을 100% 다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누가 100% 모든 것을 암기합니까?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이 경직법의 내용 규정을 위반해서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청원경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였죠.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기 4번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 지급 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건 여러분들 경직법상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400번 문제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30강 수업에는 수업 시간을 조금 작게 해서 40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경찰 작용과 법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찰구제법, 행정절차,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여러분들 순수 행정법의 내용처럼 여러분들 구체적인 판례까지 절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례의 내용들은 우리 경찰 작용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하실 부분은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법률 조문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경찰구제법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경찰구제법은 경찰의 작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경찰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집적되어 있는 경찰학의 기출문제가 많이 없어요. 경행경처의 순수행정법 문제는 있지만 순수 경찰학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풀이는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강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31강 수업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경찰관리론, 즉 경찰 행정학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31강 수업부터 경찰관리, 즉 경찰행정학 파트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0강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31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